안녕하십니까. 2월 22일 OBS 뉴스 오늘 출발합니다. 김대현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한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공천 때문에 양당이 시끄럽습니다. 특히 컷오프, 공천 배제 결과 때문에 여진이 상당한데요. 국민의힘은 일단 민주당보다는 상대적으로 여진의 그 여파가 적어 보인다.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이게 언론과 세간의 평가인데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김대현 평론가 무늬만 현역 컷오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적에 동의하세요? 네, 공감합니다. 네. 사실 공천이 이제 시작할 때부터 잡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러면 끝날 때까지 잡음이 꼭 이어지게 마련인데 지금 국민의힘은 사실은 뭐 시작이 반이다는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공천이 거의 이제 마무리 수순 단계에 돌입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역 지역구의 국회의원, 현역 국회의원 교체 컷오프가 단 한 명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대부분 다 경선을 시키거나 아니면 지역 이동을 시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약간 땜빵식으로 이제 옮겨 붙이고 해서 가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구의 새로운 인물 혹은 뭐 비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당이 이번 총선을 지난 총선과 달리 어떻게 가져가는지는 결국 인물에서 드러나게 돼 있는데 인물이 하나도 변함이 없다. 여기에 이제 그 변수가 되는 것이 아마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뭐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이 29일 날 이제 아마 표결에 붙여질 예정인데 최대한 그 특검법이 제의되는 것을 그래서 통과되는 걸 막기 위해서 꾹꾹 누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게다가 지난번 총선에서 수도권 같은 경우 뭐 국민의힘의 의석수가 몇 개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공천 논란이 그러니까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여건이 있었고 가장 핵심이 되는 TK와 PK, 대구 경북 그리고 부산 경남 지역을 꾹 뒤로 밀어서 눌러놓고 있다 보니까 잡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몇 가지 아쉬움을 얘기하자면 사실은 그동안에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보수 정당이 변화와 혁신을 할 때 몇 가지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영남 보수에서 벗어나자. 또 다른 예는 뭐 반공 보수 더 이상 하지 말자. 네.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거를 그 키워드를 핵심으로 뽑았던 것은 그것을 해야지만 중도 표심을 먹을 수가 있고 가져올 수가 있고 그것이 곧 대선 승리, 정권을 가져오는 그런 바로미터다라고 봤기 때문인데 지금 이렇게까지 공천을 하고 나니까 그럼 이번 총선은 그냥 영남당으로 기존 기득권을 지키는 정당으로 그냥 쭉 가는 거네.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가 만약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한동훈이 과연 영남당 이미지를 벗지 못한 채 대권까지 갈 수 있겠는가. 더욱이 한 발 더 나가면 이렇게 돼서 당선된 재선, 3선, 다선 국회의원들이 지금은 칼자루를 쥐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목을 조아리지만 총선이 끝나고 나면 저는 역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손을 내밀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당대표를 해야 되고 대권까지 가야 되면 그들과 손을 잡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이랬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의 이념적인 지향성 혹은 득표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저조해지거나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까지 감안하고 전략계획을 짜지 못하는 것은 당면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 명분이 워낙 강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참 어려운 방정식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뭐 장제원, 하태경 의원 이분들 공천도 있기 전에 본인이 불출마 선언하거나 아니면 지역구 내주고 험지로 가겠다 손들었던 분인데요. 그 둘만 억울하게 됐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잘못하면 나만 바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했고, 자, 뭐 이 분들의 어떻게 보면 희생 포문을 잘 열었기 때문에 국힘이 그나마 지금 이렇게 공천을 편하게 가는 건지 동료 의원들이 좀 나아진 건지 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뭐 장제원 의원이야 밀려서 불출마한 거고 하태경 의원은 눈치 게임에 실패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국민의힘의 공천 잡음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배경이 다릅니다. 민주당에 비해서 국민의힘은 일단 의원수가 적어요. 의원수가 적고 그리고 대통령 임기가 아직 3년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줄 수 있는 자리가 아직 많아요. 경선에서 떨어지거나 공천에서 떨어지더라도 챙겨줄 수 있는 소위. 그렇죠. 지금 뭐 공공기관장 자리 50개 비워놨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가장 결정타는 최근에 중진들이 지역구 재배치에 이의를 달지 않은 거.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하태경 의원의 불출마 그리고 지역구 이동, 험지 출마 그리고 중진들의 지역구 재배치 이것이 여기에 반발이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이 순탄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본다면은 뭐
사실 이번에 경선이라도 붙을 수 있는 국민의힘 현역들은 이분들한테 감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현역 컷오프가 왜 이렇게 없냐? 뭐 인색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다른 부분들에선 시선을 어떻게 가지고 있을까요? 개혁신당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김용남 정책위의장은 지금 김대현 평론가 말씀하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때문에 국민의힘은 현역 그대로 다 안고 가고 있다. 어차피 대통령 인기도 없는데 현역을 다 공천 주면 다 내 사람 이렇게 되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하는 것 같다. 김대현 평론가 좀 동의하십니까? 뭐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네. 지금 그 국민의힘이 공천을 하고 있는 그 어떤 주변적 상황, 전략적인 고려 상황을 저는 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보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전체 선거 구도가 불리한 구도다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대위 체제가 들어오기도 했고 게다가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라고 하는 것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최대한 공천이라도 잡음 없이 해서 그래서 이번 총선에 임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전제, 뭐 여기서 시작됐을 거라고 보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통과를 막기 위해서는 현역 국회의원의 이탈을 최소화해야 되고 결국은 29일 날 지난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이 관련 특검법이 29일 날 붙여진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통과 가능성이 매우 적다. 현재로서는. 결국은 국민의힘이 이걸 위해서 공천을 최대한 뒤로 미루고 그 성과를 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네. 보여지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이탈이 생겼을 때 국민의힘의 현역 국회의원들의 이탈이 생겼을 때 그분들이 무소속 혹은 어떤 탈락, 공천 탈락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준석이라고 하는 제3신당, 개혁신당으로 향하게 돼서 개혁신당의 몸집을 불리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선거에서 나름 선방을 하더라도 여소야대 구도는 바뀌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이준석 당으로 향하는 현역 국회의원도 최소화하자. 이런 게 이제 작용을 했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공천이 저는 거의 이제 마무리 수순이라고 봅니다. 29일 날 특검이 끝나고 나면 특검법 재의결이 끝나고 나면 표결이 끝나고 나면 나머지 이제 TK 지역에 하지 않았던 곳들 또 수도권에서 뭐 영입 인사라든가 아니면 용산 출신 인사들을 상대로 한 공천이 아마 일거에 확 진행돼서 네네. 누구도 여기에 반발을 쉽게 못하고 바로 그냥 선거 국면으로 진입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아마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이런 가운데 주목되는 수도권의 단수 공천 인물이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살펴보면 죄송합니다. 고양정의 김연아 전 의원이고요. 단수 추천입니다. 화성갑 홍형선 전 국회 사무차장, 경기 오산의 김효은 전 EBS 영어 강사, 파주갑 박용호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인데 자, 일단 경기 고양정은 오늘 비대위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달라 보류했습니다. 김연아 전 의원, 뭐 정치인 중에 이분들 중에서는 그나마 가장 우리한테 익숙한 분인데 왜 비대위에서 다시 재검토를 요청했을까, 박 교수님? 뭐 단수 추천이 됐을 때 좀 문제가 없나 보다 그랬는데 다시 비대위에서 이례적으로 의결을 거부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제동을 걸었다 이렇게 네. 보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동안에 민주당의 소위 그 위법 내용들 이 부분에 대해서 맹공을 가했었어요. 그런데 정작 김연아 의원이 단수 추천되니까 아니 자기 집안에서는 이렇게 의혹 있는 사람 그대로 두고 민주당만 비판해 역풍을 맞을 수 있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지난번에 김성태 전 의원이죠. 김성태 의원 컷오프 때도 이미 복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컷오프를 한 것은 자녀 취업과 관련된 의혹이 있었고 논란이 있었고 이 때문에 국민 눈높이를 고려한 거였고요. 네. 근데 지금 김연아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지역구 운영비를 갖다가 지방의회 출마자들에게 후원금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 그게 오래전 얘기도 아니에요. 작년 8월입니다. 그래서 아직 사건이 매듭져지지도 않았는데 이런 분을 단수 공천할 경우에 당연히 민주당으로서는 이게 한동훈의 소위 말하면은 두 얼굴 아니냐,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비판에 직면할 거고 이게 대표적 사례로 떠오르면은 이제까지 공천을 위해서 잡음을 최소화시켰는데 이게 소위 말하면은
빌미를 제공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태클을 건 건데 저는 뭐 국민 눈높이에 맞는 뭐 그런 결정이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뭔가 우리가 이렇게 29일 재의결 때문에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뭐랄까 네, 정말로 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네. 위해서 우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사례로 만들기 위해서 걸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김대현 평론가 이게 조심스럽게 가려고 하는 걸까요? 액션일까요? 아니면 진짜 김연아 전 의원 공천 안 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저는 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네. 근데 지금 현재 어쨌든 지난번에 김연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거는 뭐 주지의 사실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기소도 안 됐고 재판도 안 받고 있는 중이다. 억울해하고 있는데요. 아, 그러나 혐의가 드러나는 것은 사실이고 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네.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게다가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사건이 불거진 지가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부분이 일단락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혐의 자체가 아예 없다라고 인정받은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네.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숙고할 거라고 보고 김연아 의원에게 전 더 중요한 게 경기 고양정에서 김연아 의원이 과연 경쟁력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공관위가 이건 확실하게 이분은 승리할 뿐이야 라는 점이 아마 어필됐으면 네. 보류하지 않고 저는 강행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차피 공천에도 논란은 가속화되고 당선 가능성도 사실은 밝지 않아? 혹은 장담할 수 없어?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제 이걸 빌미로 해서 더 유력한 인사 혹은 영입 인사를 갖다가 배치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의 화성과 오산, 파주가 뭐 후보가 대체로 결정이 됐는데 오산만 오히려 민주당은 상대가 결정이 안 됐죠. 오산 지역구 현역 의원은 안민석 의원 벌써 5선인데 6선에 도전하게 될까? 아직 공천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뭐 한간에는 뭐 하위 20%에 포함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흉흉한 소문까지 돌고 있는데 안민석 의원은 다시 공천을 받아서 의뢰인이나 제2의 김태희 영어 강사를 상대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정치인 안민석을 네.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산의 오판이 이번에도 또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네. 심히 염려를 합니다. 제가 이제 안민석이라고 하는 인간 안민석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 안민석이 그동안에 해왔던 정치가 사실은 우리 정치를 희화시키는데 일정 정도 기여를 해온 측면이 없잖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최순실 씨와 관련돼서 해외 도피 자금이 뭐 천문학적인 자금이 있다라고 해서 300조? 맞습니다. 네, 그렇게 그래서 얘기했죠. 본인이 그걸 찾아 나서겠다는 식의 얘기를 한 적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배우 윤지호 씨와 관련돼서 뭐 윤지호를 지키겠다는 이런 모임을 했는데 나중에 이분이 결국은 사기친 걸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캐나다로 다시 도피를 했고 그러니까 정치인이 어떤 일을 벌일 때 저는 그에 대한 뭐 사전 검토나 이런 거 뭐 말할 것도 없고 사후에도 늘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안민석은 책임 있는 정치를 해왔는가? 저는 뭐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안민석 의원 같은 빅마우스, 그러니까 논란의 정치인을 쉽게 쳐낼 수 있을까? 저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5선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을 한 지역구에서 했다라고 하면 안민석에게는 득표를 할 수 있는 득표력에서만큼은 경쟁력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게 맞을 겁니다. 네. 자,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 국민의힘이 EBS 스타 강사 출신인 이 김효원 씨를 갖다 붙인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경쟁을 한다 그러면 안민석의 6선은 따놓은 당상이 될 수도 있다. 오히려 그러니까 안민석에 대한 어떤 지역 구민들의 심판을 받기에 정말 최적정자가 누군가를 국민의힘이 좀 더 고심해서 배치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